해보겠습니다. 조금 해볼 텐데 네. 성시원 앵커 옆에 판넬이 하나 준비되어 있네요. 네. 네. 최근에 정말 사건을 정리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극한의 맹독 VX. 그러니까 김정남을 숨지게 한 그 맹독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VX라는 거거든요. VX. 이게 예. 어떻게 불렸냐고 하면 태어나선 안 될 치명적 물질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mg만 있어도 이게 네.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면서요. 근데 10mg이 사실 어느 정도일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좀 느낌이 오시라고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성시원 앵커 아이디어입니다. 참고로. 이게 보면 이 VX가요. 이제 신경작용제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지금 이제 독성이 강한 거냐면 이제 카메라에 잡힐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많이 쓰는 커피 믹스입니다. 커피 믹스. 이게 한 1g이 채 안 돼요. 제가 이 흰색 A4지에 한번 네. 이렇게 쏟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성시원 앵커가 이게 지금 한 1g이 채 안 되는데 이 VX의 시사량이라는 것은 네. 여기 이거에 한 100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분의 1. 1g이 1000mg이니까 10mg만 닿아도 피부에 닿아도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수분 안에. 근데 여기에 100분의 1이니까 여러분 한 어느 정도일까요? 아니 이거 좀 한두 해 정도? 지금 잘 보이시나요? 이게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이게 네. 그만큼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 VX라는 게요. 예. 제가 졸제 군 시절을 화학부대에서 보냈다는 것 때문에 자꾸 이런 거 질문받고 얘기하게 아, 그러셨어요?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고요. 이게 화학탄에 사용되는 네. 굉장히 치명적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살인가스도 얘기하지만 살인가스보다 VX가 한 100배 정도 독성이 강하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그런 것 때문에 화학부대들이 있고요. 각 군단별로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화학부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북한에서 화학 무기를 갖고 있을 거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우리가 이제 이런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이 직접 이걸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가능성인데 매우 않았지만 높죠.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북한을 분명히 지목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물질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범죄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50년대 영국에서 살충제로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학탄이나 이런 데서 활용이 되고 난 다음부터 국제적으로 이걸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이런 게 유통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예 금지되어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아예 금지되어 있는 것을 북한이 이번에 그러니까요. 테러를 저지른 네.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북한이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되고 네. 이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북한이 이런 화학 공격을 가능한 어떤 기술적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이게요. 봅니다. 아까도 영화 화면 잠깐 보셨지만 더 록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96년에 개봉됐던. 거기에 니콜러스 케이지가 그런 대사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그만큼 이제 독성이 강하다는 건데 이게 잘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이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저 VX라는 저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저희가 전문가의 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VX는 이 넓은 의미의 유기인제 살충제 신경가스입니다. 초기 단계는 분비물이 드러나요. 균형이 안 잡히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뭐 근육에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의식을 잃는다든지 숨을 못 쉰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중독의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동공, 그 눈동자 있죠? 그것이 보통은 이제 한 2, 3mm 정도 되는데 그것이 1mm 바늘구멍처럼 짜부라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되게 좀 겁났던 게 저 물질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얼마나 사람이 많고 공개돼 있습니까? 그렇죠. 저 물질을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공항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건 얼마나 쉬울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터뜨리는 건 얼마나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저게 북한이 갖고 있는 화학 무기들 중에 목록이 한 25가지가 된대요. 우리 군 정보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그 중에 하나예요. 신경작용제가 6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VX라는 것인데 저게 만약에 공항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묻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게요. 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고요. 북한이 끝까지 자기들이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북한에 저런 걸 만들어냈고 군 당국의 보고에도 목록에도 있는 걸 보면 북한이 한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저걸 맨손으로 그 두 여성이 손에 묻혀서 지금 김정남의 얼굴에 문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멀쩡한 거예요. 교수님. 교수님도 그거 궁금하셨죠?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가지고요. 전문가한테 한번 제가
그 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피부 독성도 상당히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이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그 용의자들이 그렇게 주물를 수 있었냐? 그거는 완전히 추론적인 건데 두 여성이 사용한 물질이 혹시 다른 것은 아니냐? 두 여성이 A라는 물질을 갖다가 먼저 대고 B라는 물질을 나중에 갖다 대서 최종적으로 VX가 형성되도록 하지는 않았냐 하는 것이 우리의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네. 여성인데 각각 다른 물질을 손에 묻혀갖고 김정남 얼굴에 비비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합쳐지면 VX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결국은 손에 묻힌 건 사실 그 당사자한테 별로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두 개가 합성돼야만 VX가 완성돼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거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둘 다 다른 물질을 가지고 와서 얼굴에 묻히고 본인들은 손을 씻으면서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걸 네.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이 볼 물론 때는 필요해요. 예. 워낙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조금만 흡입돼도 사람이 그냥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 하나는 굉장히 훈련받은 고도의 사람이 이걸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옮겨서 이걸 가지고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물질을 아무나 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게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어떤 상태로 이걸 보관하고 그걸 말레이시아까지 옮겼을 것이고 말레이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 그걸 가지고 앰플을 깨트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통제하는 가운데 이걸 이제 테러에 활용했을 거라고 하는 점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다만 지금 좀 의문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 물질을 합했을 때 네. VX라고 하는 신경가스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피부로 그러니까 그걸 문질렀다고 하면 우리가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문질렀다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피부로 흡수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 이건 뭔가 다른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좀 어려운 아직도 것이 많은 같아요. 조사가 필요한 네.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의문이 계속 얘기는 남는 그 여성들이 것 같아요. 맨손으로 했는데 어떻게 멀쩡하냐.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화장실에 가서 그 여성들이 바로 손을 씻고 뭐 씻었고 해독제를 맞은 거 맞았다.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미스터리가 여전히 많죠. 네, 풀어야 될 조금 더 숙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보도록 하고요. 예.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돌 오디션에 참가했던 그 베트남 여성이죠. 직접 손에 묻혀서 김정남 얼굴에 그 VX를 묻혔던 인물인데요. 또, 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빠 나는 행복해. 이게 SNS에 글을 올린 건데 과거에 올렸던 게 아니라 체포 직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돌 오디션에 참가를 하는 등의 좀 한류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표했는데요. 먼저 그 오디션 한번 현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Anh mong ngừng thời gian trôi sẽ không phải mờ. Ok, Nếu chị nghe mấy câu là chị có thể biết là khả năng ca hát của em như thế nào rồi. Xin lỗi em, chị không đồng ý. 김정날 암살 용의자 도안티 흐엉입니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죠. 지금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이게요. 그러니까 이 흐엉이 보면 한국하고 연관돼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제주도에도 왔다 갔다 맞습니다. 그러고 뭐 한국 남자친구를 사귄 네.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국 아이돌 스타 사진도 SNS에 올리고 말이죠. 그렇죠. 예. 참 신기한 부분이 지금 오빠 OPPA. 우리나 아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류를 되게 좋아하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아는 얘기인데 자신의 SNS에 오빠라고 쓰고 행복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또 한국인 남자친구도 있다는 걸 봤을 때 네. 되게 한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빔밥 그러니까요. 사진도 올리고요. 또 그리고 뭐 빅뱅이죠. 뭐 빅뱅 얘기 되게 빅뱅 얘기 태양 뭐 좋아하죠. 태양. 자기 얘기하기 네. 할 태양은 정도기 내 남자 때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남하고 또 우리 남한하고 잘 알기 때문에 뭔가 연관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 네. 흥이 정말 단순한 어떤 이용을 당한 사람인지 네. 하필이면 왜 또 남한을 좋아하는 이 베트남 여성을 이용했는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미스테리가 아니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한 여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저건 단기간 훈련받은 공작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네. 움직임을 그 당시에 그 공항에서 순식간에 남자 하나를 여성 둘이 제압한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우리 여성이지만 상상하기 그게 어렵죠, 상상하기 사실.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도 공작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다만 그 기간이 이제 네. 북한에 아주 장기간, 아니 태어날 때부터 뭐 그게 된 게 아니라 아주 단기간 매수돼서
훈련을 받은 네.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흐엉이 이제 한국과 관련이 많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북한이 이 김정남 암살 사건을 남한 기획설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흐엉이라는 한국과 관련이 있는 여성을 포섭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네. 완벽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